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순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충격의 순간, 엄마, 사실은 제가 여태 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2년 만에, 정말 2년 만에 친정 문턱을 밟은 내 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가슴 한복판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에 서 있는데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하고 달려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딸이 왔다는 기쁨에 눈물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우리 미영아, 왜 이제야 왔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입술을 떨면서. 그리고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여태 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회상.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딸의 얼굴을 기다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딸이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엄마 고마워요 하며 안겨오던 모습, 결혼식 날 엄마 잘 지내요 하며 시집가던 그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딸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왜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하는 걸까요? 2년간의 기다림.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730일. 730일 동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일이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새댁이니까 시어머니 눈치도 보겠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명절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하고 급하게 끊기만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며칠씩 늦고, 그런데도 저는 딸을 믿었어요. 바쁘겠거니 힘들겠거니. 어떤 밤에는 혼자 마루에 앉아서 딸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딸한테 상처 주는 말이라도 했나? 아니면 시댁에서 친정 나들이를 못하게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장터에 나가면 순애 씨, 따님 얼굴 요즘 못 보죠? 하는 말들. 자식이 잘 살면 친정에도 자주 온다는데 하는 뒷말들.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우리 딸이 저를 멀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딸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그런 생각들로 밤마다 속을 끓였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나타난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제가 여태 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딸한테 있었던 건 아닐까? 어머니의 심정. 눈물이 차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딸을 꽉 안아주고 싶었는데 딸이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더라고요. 마치 제게 뭔가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처럼. 딸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그 말조차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딸의 안부가 궁금했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듣는 이 말이 마무리 마이너스 다음 이야기로의 연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날 딸이 집 문을 들어서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과연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2년 동안 친정의 발길을 끊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딸의 사연이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66, 어느새 60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되었네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왔어요. 이 집도 시집 올 때부터 45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혼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더욱 그렇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사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이 한동안 친정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위로해줬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딸과 오래 함께 보낸 시간이었네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외로웠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남편과 마루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시골집의 일상. 지금 제가 사는 집은 평범한 시골 한옥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장독대가 7개 줄지어 서 있어요.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 각각 맛이 다 달라서 요리할 때마다 어느 걸 쓸지 고르는 재미가 있죠. 특히 된장국 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쌀 때면 그때가 가장 집다운 느낌이 나요. 여러분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아시죠? 그 구수한 냄새. 아침마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먹으니까 음식도 금세 상하고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여전히 두 사람 분량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계절 따라 변하는 농촌 생활.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추 모종 내는 일이에요.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혼자 해야 하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모종이 자꾸 죽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요령이 생겼어요. 여름에는 텃밭 가꾸느라 바빠요. 토마토, 오이, 상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키우는데도 자꾸 키우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딸이 와서 싱싱한 채소들을 가져가곤 했는데 가을이 되면 마늘 까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겨울 내내 먹을 마늘이니까 꼭 참고 합니다. 혼자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부쩍 나이를 실감하게 돼요. 딸 미영이에 대한 기억들. 우리 딸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공부도 잘하고 효녀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서러웠어요. 시골 부모가 도시로 나간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농사 지은 돈으로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죠.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처음 인사드릴 때도 예의 바르고 미영이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았고요. 결혼식 때 딸이 제 손을 잡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결혼 후 딸과의 관계.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었어요. 올 때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병원은 잘 다니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시댁일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명절에는 꼭 친정에 들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손수 만든 반찬들을 한가득 싸줬죠. 시댁 간장이 짜다면서 저희 집 간장 달라고 하고 김치도 엄마가 담근 게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통째로 가져가곤 했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 딸이 시집가서도 친정을 이렇게 그리워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변화의 시작.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는데 점점 간격이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신혼도 지나고 시댁일도 바쁠 테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명절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추석 때였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미영아, 올 추석에는 친정에 안 와? 그랬더니 엄마 죄송해요. 시댁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그때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눈치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점점 깊어지는 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면 항상 급하게 끊으려고 하고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고 예전에는 사진도 자주 보내줬는데 그것도 끊어졌어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화만 받아도 엄마 하며 반가워했는데 요즘에는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 걱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혼자만의 걱정.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시집간 딸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시댁에서 친정 나들이를 못하게 하는 건가? 혹시 시어머니가 미영이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위가 달라진 건가? 정말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럴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딸이 더 그리워졌죠.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면 자꾸 딸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아세요? 항상 엄마 걱정만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요즘 우리 딸이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2년이라는 세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730일 동안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로만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 따님이 바쁘시나 봐요. 요즘 얼굴을 못 보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건 시골에서는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커져가는 의문. 시간이 갈수록 의문은 더 커졌어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딸이 이렇게 멀어진 걸까? 혹시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가끔은 정말 무서운 상상도 했어요. 딸이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친정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밤잠을 설치곤 했죠. 평화의 종료 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혼자 지내며 딸을 그리워하던 그 평범한 일상. 마당의 장독대 소리, 된장국 끓는 냄새, 고추 모종 심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2년 만에 딸이 나타났을 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2년 동안 친정을 외면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딸이 제게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온한 일상의 균열. 여러분, 그동안 저는 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위로하며 지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자주 못 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신혼도 아니고 시댁일도 많을 테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이상하게 부는 것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장터에서 들린 첫 번째 소문.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죠. 생선도 좀 사고 채소도 좀 사러. 시골 장터라는 게 아시잖아요. 물건 사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재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채소 가게에서 물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순애 씨. 돌아보니까 동네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저보다 1살 많은 분인데 입이 좀 험한 걸로 유명하죠. 어머, 박씨.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박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순애 씨, 따님 얼굴 요즘 못 보죠? 소문이 안 좋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충격적인 소문의 내용. 네, 무슨 소문이요? 저는 웃으며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가까이 와서 속삭이더라고요. 글쎄요, 어디서 들었는데. 따님이 서울에서 좀 이상하게 지낸다는 얘기가. 이상하게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지 아니면 박 씨는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더 심각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씨, 정확히 뭘 들으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아, 아니에요. 그냥 헛소문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급하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어머니의 혼란. 남겨진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물을 고르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안 좋다고? 우리 미영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 보는 것도 있고 그냥 집에 돌아왔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박 씨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소문이 안 좋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불안한 나날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딸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괜히 걱정 끼칠까봐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박 씨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온갖 상상을 다 해봤죠. 혹시 미영이가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위가 딸을 못 살게 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친정에도 연락을 못 하는 건가?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멈추고 다들 우리 미영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위축되었어요. 특히 같은 또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만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발견한 사진.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이웃집 할머니 댁에 갔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죽을 끓여드리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쓰시잖아요. 자식들이 사준 걸로. 순애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핸드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충격적인 발견.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 우리 미영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인지 레스토랑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우리 손자가 보내준 건데. 서울에서 찍었다는데.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진의 의미. 사진 속 딸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셨는지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할머니는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시고 계셨지만 저는 이미 그 사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우리 미영이가 사위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그것도 꽤 친밀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딸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아니면 이미 이혼을 한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깊어지는 의혹.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사진 생각만 났거든요. 딸의 표정도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뭔가 지쳐 보이고 야위어 보이고 그런데 그 낯선 남자와는 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딸이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혼을 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2년 동안 친정에 오지 못한 건가?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딸에 대한 걱정. 다음 날부터는 딸이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괜히 상처 줄까봐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이나 사진 하나 가지고 딸을 의심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마당의 장독대를 바라보면서도 딸 생각만.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미영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제대로 챙겨 먹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만. 변화의 시작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본 날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마치 실에 매달려 있던 바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박 씨가 말한 안 좋은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진이 저한테 보여준 진실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운명의 전환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갔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딸이 친정문을 두드린 그날,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는 거였어요. 2년 만의 재회.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년 동안, 정확히 730일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고춧가루를 널어서 말리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정말 평온한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우리 미영이가 서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정말 2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첫 반응. 미영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고춧가루 담던 바구니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딸한테 달려갔죠.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2년 동안 그리던 딸이 드디어 왔구나. 꿈이 아니지? 정말 우리 미영이가 온 거지? 그런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얘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왔니? 딸을 꽉 안아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달라진 모습. 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맑고 밝았던 눈이, 지금은 뭔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엄마. 딸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엄마 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서 안겼을 텐데 이상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서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그래도 2년 만에 온 딸이니까 얼른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얘야, 빨리 들어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평소에 혼자 먹을 때는 간단하게 대충 했는데 딸이 오니까 정성껏 차렸죠.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딸을 힐끔힐끔 봤어요.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부엌까지 따라와서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밥상 앞에 대화. 자, 미영아. 밥 먹자. 정성껏 차린 밥상을 딸 앞에 내놨어요.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찬 밥상. 저는 정말 기대에 차서 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얘야, 왜 이제야 온 거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왔어요.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2년이야.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봤잖아.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런데 딸이 숟가락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들. 미영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는데 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왜 이럴까? 몸이 아픈가? 아니면 순간 며칠 전에 본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던 딸의 모습, 그리고 동네에서 들린 안 좋은 소문들. 혹시 정말로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건가?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딸의 고백 시작.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던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못 온 이유는.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말하는구나.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그냥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어머니의 추궁.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그럼 대체 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알아야 했어요. 2년 동안 궁금해하며 밤잠을 설쳤던 그 이유를.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말을 시작하려다가 또 멈추고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일인가 봐요. 긴장의 절정. 그 순간의 분위기를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2년 만에 만난 모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딸은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고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얼마나 큰일이길래 2년 동안 숨겨온 거지? 충격의 순간. 그때 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어렵게. 그리고 제가 평생 상상도 못한 말을. 그 순간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가 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충격의 여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럴 수가.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처음 듣는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그때 딸이 제게 말한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사실은 저 이혼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우리 미영이가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겨우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간의 혼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딸은 그날 급하게 돌아갔고, 저 혼자 집에 남아서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언제부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럼 2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거야? 우리 손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딸 걱정, 손주 걱정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 며칠 후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훈이 돌이에요. 작게라도 잔치를 해주고 싶어요. 지훈이, 제 손주 이름이에요. 이혼했다는 충격 때문에 미처 생각 못했는데 손주가 벌써 돌이 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가 준비해 줄게. 비록 딸이 이혼은 했지만 손주 돌잔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친척들도 불러서 축하해 주자고 했죠. 가족들의 모임. 돌잔치 날. 오랜만에 집안 식구들이 모였어요. 제 남동생 내외, 딸의 고모, 삼촌,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들 손주를 보러 왔어요. 아직 아무도 딸의 이혼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거든요. 잔치상 앞의 분위기. 집안은 오랜만에 북적북적했어요. 잔치상에는 색색깔 음식들이 가득했고
손주 지훈이는 돌복을 입고 정말 귀엽게 웃고 있었어요. 이혼은 했어도 우리 손주는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미영아, 지훈이 정말 잘생겼다. 어머, 할머니를 쏙 빼닮았네. 친척들이 하나둘씩 칭찬을 하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 고모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미영아, 사위는 어디 있어? 오늘 못 오나? 그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어떻게 대답하지? 이혼했다고 말해야 하나? 딸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왜 그래? 삼촌도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고 모든 시선이 딸에게 집중됐어요. 딸의 고백 폭발. 그때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흑, 흑흑.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친척들이 놀라서 달려갔는데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이혼을 했어요. 2년 전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집안의 충격.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 고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삼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동생은 제 눈치를 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언니는 알고 있었냐는 눈빛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의 절망.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딸이 그런 큰일을 겪고도 2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저한테조차 말하지 못했다는 게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떤 엄마였기에 딸이 이런 큰일도 말 못했을까?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좀 더 자주 연락했다면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친척들의 반응.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언제? 왜? 사위가 뭘 잘못했길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는 거야? 아이는 누가 봐줬어? 직장은 어떻게 다녔고? 순애 언니는 알고 있었어? 마지막 질문에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혼란. 그 말에 친척들이 더욱 놀랐어요. 뭐, 엄마도 몰랐다고? 그럼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았다는 거야? 미영아, 왜 가족한테 말하지 않았어? 딸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손주 지훈이는 분위기가 이상한지 울기 시작했고, 잔치상은 그대로 있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가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어머니의 마음. 저는 정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엄마였나? 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뭘 했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2년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안의 침묵. 한참을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다들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 건지. 고모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눈물.
딸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아마 2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계속 사과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의 여운. 그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주 돌잔치로 시작된 모임이 가족 전체에게 충격을 주는 날이 되었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딸은 울다 지쳐서 손주와 함께 방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가족은 과연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 예고. 여러분, 그날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과 저 사이에 진짜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왜 이혼을 했는지, 2년 동안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었거든요. 과연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댁에서 어떤 일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충격적인 하루의 끝. 여러분, 그날 돌잔치에서 딸이 이혼 사실을 고백한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집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딸은 손주와 함께 안방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혼. 우리 딸이 이혼을 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깊어가는 밤.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오늘은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생각, 손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이 깨어 있나 보다. 딸의 용기.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딸이 손주를 재우고 나와서는 제가 있는 거실로 왔어요. 엄마, 잠 안 오세요? 응, 너도 잠 안 와? 네. 엄마도 오늘 너무 놀라셨죠? 딸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울어서 그런지 목이 많이 쉬어 있더라고요. 진심 어린 대화의 시작. 미영아, 엄마 방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딸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못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딸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미영아, 무슨 짓이야? 일어나. 깜짝 놀라서 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딸의 고백. 엄마, 그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부끄러울까봐, 그냥 숨어 살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런 큰일을 혼자 견뎌냈다는 게, 그리고 저한테조차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다는 게,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후회. 바보 같은 것.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일은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엄마가 내 등에 짐을 나눠줬을 텐데. 그러면서 딸을 꽉 안아줬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못해준 포옹을 딸의 여윈 어깨를 만지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느라 터져나오는 감정. 그제야 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터졌어요. 2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 흑흑흑. 딸이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30이 넘은 어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어린 딸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저도 딸과 함께 울었어요. 진실을 향한 준비.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딸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미영아, 이제 엄마한테 다 얘기해봐.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다 들어줄 테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의 진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몰랐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딸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딸은 시댁에서 큰 상처를 받고 쫓기듯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와 핀잔이 이어졌다고. 사위의 배신. 더 충격적인 건 사위였어요. 처음에는 딸을 감싸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다고 해요. 엄마 말이 맞아. 너는 정말 부족해. 나중에는 아예 시어머니 편에 서서 딸을 같이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 미영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 듣고 있으니까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견디기 힘든 시간들. 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딸을 가만두지 않았대요.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시댁 일은 누가 해? 몸이 힘든데도 집안일을 다 시켰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정적 사건.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후, 딸이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것도 못하냐며 구박을 했다고. 그때 딸이 처음으로 반박을 했대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화를 냈대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느냐며. 그리고 사위도 딸을 나무랐다고 해요.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했잖아. 딸은 그날 완전히 마음이 부서졌다고 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쫓기듯 나온 이유. 그 수치와 고통 때문에 친정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쫓겨났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한다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해요. 2년 동안 혼자서 버틴 시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돈은? 아이는? 제가 물어보니까 딸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고 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편의점,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연락 못한 거야?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못했어요.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깨달음,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뭘 했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좀 더 관심 가졌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용서와 다짐.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세심하게 챙겨줬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책임질게. 너와 지훈이. 엄마가 지켜줄게. 딸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새로운 시작의 다짐.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딸과 손주를 어떻게 도와줄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 수치와 고통 때문에 친정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여러분, 그날 밤의 대화는 정말 우리 모녀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풀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딸과 손주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제가 내린 놀라운 결정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 딸과 긴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2년 동안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며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깊은 새벽의 성찰.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마루로 나왔어요.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시골 새벽. 평소 같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왠지 쓸쓸하더라고요. 마루에 홀로 앉아서 지난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했나?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뭘 했지? 어머니의 다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졌어요.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 이제라도 내가 갚아야지. 더 이상 딸이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과 손주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새벽 공기를 깊이 마시며 결심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아침의 결심. 그 다음 날 아침, 딸이 손주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딸의 야윈 얼굴, 아직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손주는 천진무구하게 웃고 있지만 이 아이도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특별한 제안. 미영아, 엄마랑 같이 나가자. 아침밥을 먹고 나서 딸에게 말했어요. 어디요, 엄마? 응, 따라와 봐.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딸은 궁금해하면서도 저를 따라왔어요. 손주도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 우리는 집 뒤편에 있는 논밭으로 갔어요. 추억의 장소. 얘야,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넓은 논밭을 가리키며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평생 농사지었던 땅이야. 너 어릴 때 여기서 뛰어놀던 거 기억 안 나니?
딸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아마 어린 시절 추억들이 떠올랐나 봐요. 아빠와 함께 이 땅에서 보낸 시간들. 큰 결단의 발표. 미영아, 엄마가 결심했어. 딸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너와 손주의 집이 될 거야. 이 땅에 새로 집을 지어줄게.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이 땅을 팔아서 서울에 작은 집을 하나 사줄게. 더 이상 원룸에서 고생하지 말고 너와 지훈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딸의 반응. 그런데 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아빠의 유산이잖아요. 엄마 혼자 사실 땅인데 저 때문에 팔면 어떻게 해요? 딸이 계속 울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진심의 대화. 얘야, 땅이 뭐가 중요하니? 제가 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너와 지훈이가 더 소중해.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런데 딸이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딸의 진짜 마음. 엄마,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전 돈이나 집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리웠어요. 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 품이, 엄마의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깨달음의 순간,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펑펑 울었어요. 저는 딸이 경제적인 도움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진짜로 원했던 건 그냥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어머니와 딸의 화해. 미영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돈으로, 집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네. 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2년 동안 이게 제일 그리웠어요. 우리는 논밭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마지막 반전의 시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동적인 화해를 하고 있을 때 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깊은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딸을 바라봤는데 딸의 마지막 고백.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돌아온 건 엄마가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희망? 그게 무슨 뜻이지? 딸의 표정이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숨겨진 진실의 예고. 미영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딸이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은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정말로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충격의 예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딸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딸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더 깊은 상처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음 이야기로의 연결. 그 논밭에서, 달빛 아래서 딸이 제게 털어놓은 마지막 비밀은 정말로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 뜻인지 그때야 알게 되었거든요. 과연 딸에게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요? 왜 엄마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던 걸까요? 마무리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한 우리 모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의 품이 자식에게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라는 거였어요. 딸이 말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것은 사실 이혼 후 2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로, 정말로 힘에 부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충격과 깨달음. 내 딸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에 딸이 정말 그랬다면 제가 손주를 영영 못 보게 되었을 수도 있었고 가장 소중한 딸을 잃을 뻔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엄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치유의 시작. 하지만 다행히도 딸은 용기를 냈어요. 2년 만에 친정문을 두드릴 용기를,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를. 저도 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날부터 정말로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손주에게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었죠. 변화된 일상. 그날 이후 딸은 친정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였는데도 딸은 힘든 줄도 모르고 자주 왔어요. 아마 그동안 그리웠던 친정의 따뜻함을 마음껏 느끼고 싶었나 봐요. 손주가 가져다 준 기쁨, 손주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집을 밝게 하는 게 있을까요? 지훈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 장독대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쓸쓸했던 이 집이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딸의 회복, 딸도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창백하고 야윈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밝은 표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엄마, 오늘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런 소식들을 들려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밝아졌어요. 새로운 일상의 정착. 딸은 결국 서울에서의 일자리를 정리하고 고향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친정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지훈이는 할머니 집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혈육이라는 건 정말 끈끈한 거더라고요.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엔 서로에게 돌아오게 되는 깊은 깨달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품은
언제나 자식의 마지막 보금자리라는 것을, 딸이 세상 어디를 헤매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부모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그 품을 활짝 열고 자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돈보다 체면보다 더 큰 힘은 결국 부모의 품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만 정말 힘들 때, 정말 절망적일 때는 결국 가족만이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딸이 2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도 결국 엄마를 찾아온 것처럼 가족의 끈이라는 건 정말 끊어질 수 없나 봐요. 부모로서의 다짐.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겠다고, 딸이 힘들어할 때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손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가족들을 기다리겠다고. 현재의 행복.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에게서 문자가 와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런 소식을 받을 때마다 하루가 정말 기대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지훈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래 연락 없는 자식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자식도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또는 창피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용기 있는 첫걸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몸은 건강하지? 그런 평범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세상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 자식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혼을 했든 사업에 실패했든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부모 품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 당부.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예요. 연락 없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자식과 멀어진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